안녕하십니까. 이효용입니다. 말이 통하는 나만들기 프로젝트 동굴에서 광장으로.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들어라에 이어서 이렇게 답하라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것에 대해서 맞장구를 잘 쳐줘야 된다. 그리고 이런 맞장구를 잘하고 또 피드백을 잘하는 사람이 의사소통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그 콜라병하고 또 이 물병이 있는데 이 물병은 아무리 흔들어도 반응이 없죠, 별로. 그러다 콜라병은 한번 흔들면 안에서 뭐 난리가 납니다.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물병 스타일이냐, 콜라병 스타일이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병은 멍청이죠, 멍청. 어, 뭐라 그럴까요? 멍 때리고 듣는 걸 멍청이라고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물병처럼 이렇게 멍 때리고 듣지 말고 콜라병처럼 막 그 어떤 거품을 내고 가스를 보여주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라는 뜻입니다. 몰입의 법칙, 몰입해줘 상대방에게. 부채질 법칙. 상대방이 말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부채질하는 겁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됐어? 뭐 이런 거죠. 앵무새 법칙은 상대방이 말한 것을 내가 일부분을 복사해서 말하는 것이고, 확인의 법칙은 정말 그래? 300명이 아니고 400명 아니야? 라든가 이런 것들. 공감의 법칙은 야, 나도 슬프다 네가 그 얘기를 하니까 이런 거죠. 질문의 법칙은 내가 모르는 부분을 또 물어보면서 상대방이 미처 말하지 못한 부분까지 끌어내는 이런 것들이 어떤 좋은 피드백 방식 또 반응의 법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의견이 다를 때는 어떻게 또 해야 될까요? 예스 밭이라는 게 있는데 일단 예스 한 다음에 약간의 시간을 두었다가 그것에 대해서 내 생각, 다른 생각을 말하는 것도 이런 것도 좋은 그 훌륭한 어떤 그 반응의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에게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짝꿍하고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제 있었던 일이라든지 어떤 영화를 본 이야기라든지 그 상대방한테 가슴을 향하고 시선을 집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의 말을 고개를 좀 끄덕거려 줘야 되고 그래야 상대방이 내 말을 듣고 있는 것을 내가 상대방 말을 듣고 있는 것을 상대방이 알 수가 있죠. 또 상대방이 더 열심히 이야기하도록 옆에서 뭐 추임새를 넣는다든지 맞장구를 쳐주는 거죠. 그래야 이야기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 맞아. 정말? 그랬구나. 참 재밌네. 그래서 등등 이런 여기에 목소리와 표정에도 같은 감정을 담아야 되겠죠. 그리고 적당한 손짓 같은 거, 이런 엄지척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면 상대방이 더 열심히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상대방이 사용한 중요한 단어를 다시 언급하거나 또 상대방이 말한 것 중에서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물어본다든지 그러다 이제 어떤 긴 설명이 필요한 그런 질문 같은 거는 자체 이야기의 흐름이 끊어질 수 있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물어보는 것도 좀 기술적인 방법이겠죠. 그리고 이제 맞장구는 작게, 낮게, 짧게 그리고 한 박자 늦게 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정말 적극적으로 듣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또 필요하죠. 짝꿍하고 이런 게임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A가 오늘 점심 사줄 거지? 그러면 B는 당연하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마 여러 게임을 해보셨을 텐데요. 무조건 당연하지. 긍정적으로 대답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제안하느냐, A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한바탕 웃어 줄 수 있습니다. 재밌는 게임이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감적인 반응 연습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공감적인 반응이라는 것은 이제 상대방하고 나하고 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나한테 다시 또 비슷한 이야기를 하니까요. 예를 들면 다리 참 박네요 얘기했는데 그거 보름달니까 박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다시 A가 말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여기 이제 2번, 3번, 4번도 비슷한 것인데 이 B의 반응은 뭐라 그럴까? 공감이 가지 않는 내가 A가 원하지 않는 그런 반응이죠. 그러니까 A가 계속해서 더 말하고 싶게 할 수 있는 그런 반응
이게 이제 공감적 반응인데요. 여러분이 그럼 어떻게 하실 건지 하나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대답보다는 예를 들면 이런 대답은 어떤가요? 저도 그렇게 느껴요. 오늘따라 달이 참 유난히 밝네요. 뭐 좀 더 아이디어를 낸다면 달 보면서 좀 고를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대화할 때 상대방한테 반응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처음 만난 데이트하기 위해서 처음 만났는데 왼쪽같이 대답한다고 해보세요. 두 번째 만남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오른쪽같이 대답을 한다면 그 참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다. 등등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 버스 잘못 타서 1교시 시작했어. 지각했어 했을 때 왼쪽과 같이 대답을 하면 이건 뭐 본인도 아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뭘 해줍니까? 그랬구나 속상했겠다. 이게 공감이죠. 나도 그런 적 있어. 그래서 난 지하철 타고 다녀. 그러면 상대방이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나 이 친구한테 이야기하길 잘했다. 나도 나도 같은 생각인데 같은 생각 공감 아니겠습니까? 선생님 질문하셨는데 답변 못했어. 그러니까 똑바로 들으란 말이야. 뭐 하여튼 이러한 식의 대화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얘기죠. 상대방의 마음을 같이 느껴주는 거다. 당황했겠구나. 그럴 때가 있어. 이때는 이 상대방, 이 말하는 사람은 왜 말을 하죠? 위로받기 위한 것이죠, 위로. 그래, 나도 그럴 때가 있어. 그러니까 선생님도 잘 이해하실 거야. 라고 이렇게 해서 안심을 시켜주는 이런 것이 좋은 대답을 하는 방법이죠. 아무래도 A 회사 취업을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자신 없구나. 무슨 소리야. 그런 자세로는 졸업해도 어려워. 라고 이렇게 막 막무가내로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님이나 뭐 이런 분들. 어떻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해 주셨으면 좋았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도 상대방에게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생각한 듣고 싶은 말을 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좋은가 또 그것이 상대방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어떤 얘기할 때 정말 반응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피드백의 기술이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